첫 단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 파트에 나는데 이제 요 경우의 수부터 이제 합니다. 자, 요 경우의 수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실은 이게 중학교 과정하고 고등학교랑 거의 별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잘 해놔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수능 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라고 그 적혀 있잖아요. 자,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어떻게 경우의 수를 구하느냐? 빠짐없이 구해야 됩니다. 알습니까? 한 개도 빠짐없이 구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고 중복 없이. 알았어요? 반드시 적어 두세요. 빠짐없이, 중복 없이.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빠짐없이, 중복 없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1번부터 한번 쭉 풀면서 이제 개념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 봐. 갑을, 병정 4명이 한 줄로 나란히 쓰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냐? 한 줄로 쓴다. 야, 한 줄로 쓴다는 것은 봐. 여기 예를 들어 수연이하고 쭉쭉쭉 이래 있잖아. 이걸 또 자리 바꿀 수 있지? 맞아. 이렇게 해서 한 줄로 쓴다. 그러고 거기다 자리 바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리를 바꾼다. 자리 바꿈. 알았어요? 자, 이런 용어는 없어요. 수학에서. 이런 용어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리 바꿈. 알았어요? 자리 바꿈.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봐보자. 이 갑을, 병정이 있는데, 자, 갑과 을과 병과 정이 있어. 그렇지? 정이 있을 때,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니? 만약에 얘들이 자리를 이제 배열을 시키는데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4가지지? 갑을, 병정이 다 누구든지 올 수 있잖아. 제일 앞에 이제. 4가지야. 그럼 이 4가지, 예를 들어가 갑도 올 수 있고, 을도 올 수 있고 뭐니? 병도 올 수 있고, 정도 올 수 있어. 그러면 갑이 왔다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갑이 왔다. 그 다음에는 누구 올 수 있니? 을, 병, 정 올 수 있지? 바로 이런 한 가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지금 을과 병과 정이 몇 가지 올라가니? 3가지잖아. 또 갑, 을이 정해졌을 때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얼마니? 갑, 을 다음에는 뭐니? 병, 정이 그 다음 3번째 올 수 있잖아. 병이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정. 이런 식으로 빠짐없이 다 구하기는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한 가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몇 가지? 3가지. 또 이 한 가지에 대해서 2가지 이래 되잖아. 그래서 확률에서 이런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크게 있지 2가지가 있어. 바로 곱을 하느냐, 덧셈을 하느냐. 어떨 때 곱을 하고 어떨 때 덧셈을 하느냐면, 곱을 할 때는 그 각각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3가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잖아. 이 한 가지에 대해서 나중에 여기서 다 구하면 몇 가지가 나오잖아. 그런 경우가 하나, 둘, 셋, 4가지 있다. 이럴 때는 그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구할 때는 바로 곱의 법칙을 쓴다는 거 알습니까? 그러면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니? 4가지지. 그럼 하나가 정해졌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3가지. 그 다음에 얼마? 2가지. 그 다음에 얼마? 1가지. 그래서 얼마? 4, 3, 12, 24가지지.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이런 거하고 비슷한 문제가 뭐냐? 1, 2, 3, 4, 4개의 숫자를 가지고 4자리 정수를 만들려고 한다. 그럼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니?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지. 이런 논리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자리 바꿈. 알죠? 자리 바꿈 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놔. 자리 바꿈은 팩토리아라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n명을 자리 바꿈한다. 야, 요래 적어놔. n명을 자리 바꿈하면, 알죠? 여러분들 그 1번에다 요래 적어놔. 중학생들이지만 중학교 같이 안 가르치겠습니다. 고등학교 똑같은 수준으로 가르쳤어요. n 자리 바꿈한다. n 팩토리아라고 외워두세요. 알습니까? n 자리 바꿈한다. n 팩토리아. 요 따라하세요. 팩토리아. 따라해보세요. 팩토리아. 팩토리아는 뭐냐? 만일에 예를 들어 4 팩토리아는 4 곱하기 3 곱하기 어디? 1 될 때까지를 곱하는 걸 팩토리아 그럽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자리 바꿈한다. 팩토리아. 따라해보세요. 시작. 자리 바꿈한다. 팩토리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리 바꿈한다. 팩토리아. 머릿속 기억하세요? 됐죠? 6명이 자리 바꿈한다. 몇 팩토리아? 6 팩토리아.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6개, 1, 2, 3, 4, 5, 6, 6개의 정수가 있다. 자연수가 있다. 6자리 정수를 만든다. 몇 팩토리아? 6 팩토리아. 알겠습니까? 자, 됐습니까? 1번 됐죠? 됐니? 자, 그러면 1번 얼마? 4 팩토리아니까 얼마입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되겠지, 이제?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15번을 잠깐만 보세요. 15번. 4명의 자녀를 둔 부부가 15번. 잠깐만, 15번. 자, 봐.
4명의 자녀를 둔 부부가 한 줄로 서서, 이거는 학교 시험에 100% 나옵니다. 내년 바로 2학기, 내년이 아니고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이 15번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4명의 자녀를 둔 부부. 그럼 몇 명이니 총? 총 몇 명? 6명이지, 이제? 4명을 자녀를 둔 부부가 한 줄로 서서 가족 사진을 찍는다. 한 줄로 쓴다. 한 줄로 써. 아시죠? 두 줄로 쓰는 게 아니라 한 줄로 쓸 때 부부가 서로 이웃에서 쓸 경우, 자, 열어놓고 15번에 열어라. 특정한 경우부터 처리하자. 아시죠? 15번에는 이렇게 하세요. 특정한 경우를 먼저 생각하자. 특정한 경우를 먼저 생각하자. 15번에다 열어 적어 놓으세요. 특정한 경우를 먼저 생각하자. 특정한 경우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면 부부가 뭐하니? 부부가 서로 이웃한다 했지? 맞지? 부부가 이웃한다는 것은 아빠, 엄마, 그 다음에서 A, B, C, D 자녀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빠, 엄마, A, B, C, D 자녀가 있어. 알겠습니까? 이웃한다 하는 건 얘를 한 묶음으로 생각할 수 있지. 같이 움직이잖아, 이제. A가 제일 앞에 오도 아빠, 엄마는 같이 움직이지. 그렇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를 뭐 한다? 자리 바꿈이지. 자리 바꿈 뭐더라? 팩토리아. 몇 팩토리아? 5 팩토리아지. 그런데 아빠, 엄마 쓸 수 있지만 이것도 이웃하는 거지만 엄마, 아빠도 되지. 몇 가지 경우니? 2가지 경우가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되겠니? 2. 알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면. 요거는 무슨 뜻인지 알지? 5 곱하기 4. 너희들은 다 계산해야 된다. 고등학교는 의외로 이렇게 답 내놓는, 객관식 문제 요래 내놓지만 너희들은 다 계산해야 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다 계산하고 곱하기 2 해야 돼. 알겠어요? 그럼 몇 가지 나오니? 총 몇 가지 나와? 빨리 계산해봐. 총 얼마? 242가? 얼마? 됐어? A, B, C, D 5명을 일렬로 세운다. 또 일렬로 세운다. 자리 바꿈이지. 보다 일렬로 세운다. 자리 바꿈. A와 D가 양 끝에 쓴다. 자, A와 D가 양 끝에 쓴다. 자, 아까 전에 했죠. 14번에도 했죠. 특정한 것부터 처리한다 했죠. A와 D가 양 끝에 쓴대요. 그러면은 A, D니까 얼마니? B, C, E가 있죠. 그럼 B, C, E가 자리 바꾸면 되죠. 그럼 몇 팩토리아니? A와 D는 완전히 제일 끝에 쓰니까 고정이 돼가 있잖아. 요거는만 서로 자리 바꾸면 되지. B, C. 몇 팩토리아입니까? 3 팩토리아인데 양 끝에 쓴다는 것은 A가 제일 앞에 오고 D가 제일 뒤에 올 수 있고 또 D가 제일 앞에 올 수 있고 A가 제일 뒤에 올 수 있죠. 그럼 뭐 하면 되니?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그럼 얼마?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니까 얼마? 12. 알겠습니까? 2번. 가구점에 3종류의 책상과 5종류의 의자가 있다. 자, 책상과 의자를 한 상으로 판매할 때 판매할 수 있는 방법. 자, 가구점에 3종류지. A, B, C의 요게 바로 책상이라고 하자. A, B, C의 책상이고 의자가 뭐 A, B, C, D, E가 이런 5종류가 있다. 책상이 3종류, 의자가 5종류가 있는데 이걸 한 묶음을 이렇게 팔아야 돼. 책상하고 의자하고 팔아야 된단 말이야. 아세요? 그렇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책상 하나가 이렇게 마주칠 수도 있지. 저끼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 한 가지에 대해서 몇 가지니? 5가지가 나오지.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5가지. 아까 뭐를 쓴다? 곱의 부칙을 쓴다 했지. 이 한 가지에 대해서 5가지 나오니까 이건 몇 가지니? 3가지잖아. 3 곱하기 얼마? 5, 15. 직접 해봐도 돼. 이 한 가지 대해서 지금 5가지. 이것도 또 5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고, 이것도 5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지. 15이지.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그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냐? 이런 건 곱의 법칙을 쓴다는 거. 알겠어요? 알겠지?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 곱의 법칙을 쓴다. 됐습니까? 됐지?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잠깐 보세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봅시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 1에서 10까지 숫자가 각각 적힌 10장의 카드가 있다.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구하라. 그래서 그 또는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두세요. 또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이 또는은 딱 나왔을 때 이 또는만 나오면 무조건 합의 법칙이다 이렇게 하는데 또는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또는 대신에 이렇게 쓰세요. 2의 배수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말을 쓰세요. 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10의 배수 중에서 2의 배수가 나오는 거하고 3의 배수가 나오는 거지. 2의 배수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3의 배수. 뭐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합의 법칙을 쓴다 라고 적으세요. 또는 거기에다가 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놔놓고 합의 법칙이라고 쓰세요. 알겠습니까? 자, 합의 법칙은 언제 쓴다? 바로 이런 2의 배수가 나오는 거하고 종료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 3의 배수야지. 이럴 때 합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이제 고등학교 어떤 문제에서는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세요? 알죠? 배반 사건. 아세요? 자, 그러면 여기 봐보자. 10장의 카드 중에서 2의 배수는 몇 가지가 나옵니까? 2의 배수는 시작. 2, 4, 6, 8, 10. 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는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 시작 얼마니? 3, 6, 9 이래 되는데 확률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내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빠짐없이라고 했죠. 그죠? 지금 빠짐없이 2의 배수 다 구했죠? 2, 4, 6, 8, 10. 또 얼마? 3의 배수. 이거나 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합의 법칙 썼잖아. 3, 6, 9 썼지, 이제? 그런데 중복없이란 말 썼죠, 그죠? 그런데 여기 중복되는 게 있죠, 그죠? 얼마가 있니? 6이 중복이 됐어야죠. 그 중복된 건 반드시 빼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시죠? 빠짐없이 중복 없이. 그러니까 6이 두 번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을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총 얼마니? 셋, 넷, 다섯, 플러스 3 빼기 1. 8 빼기 1은 얼마? 7. 알겠습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빠짐없이 중복 없이.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10 이상인 경우. 자, 합이 10 이상인 경우. 자,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어요? 두 개 주사위 던질 때 합이 10 이상이라는 것은 합이 10 이상이다. 합이 10 이상이다. 10 이상이라는 것은 자,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말이라 좀 쓰십시다. 배반으로 나눠야 돼. 합이 10 이상이라는 것은 합이 얼마? 10이거나 따라해보세요. 시작. 합이 얼마? 10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얼마가 될 수 있어요? 합이 우리는 더하기 법칙을 쓸 때는 언젠다? 그렇지 않으면이잖아. 합이 10 이상이라는 합이 10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얼마? 합이 얼마? 11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합이 얼마라고? 12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합이 10인 경우는 어떤 경우 있니? 시작. 4와 6. 먼저 던지가 4, 6 될 수 있고 6, 4가 나올 수 있지. 이제 또 얼마나 있니? 주사위. 5, 5지. 주사위는 6 넘어갈 수 없지. 이제. 자, 그럼 합이 11인 경우는 얼마? 5, 6이 있고 또 뭐가 있니? 6, 5. 합이 12가 되는 건 얼마? 6, 6밖에 없지. 총 몇 가지? 3, 2, 1, 6가지가 되지. 그래서 이런 거를 1에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거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이런 걸 우리는 배반으로 나눈다. 배반 사건으로 나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실은 고등학교 용어인데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합이 10 또는 합이 11 또는 합이 1 이렇게 나온다. 이 중학교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배반으로 나눈다. 알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문제하고 고등학교 문제하고 전혀 안 달라. 근데 공부 배우는 스타일이 중학교 선생님들은 그냥 또는 하고 이래 말아버리고 고등학교는 배반 사건이라는 말을 쓰면서 하는 것 뿐이야. 알죠? 이거 전부 다 고등학교 때도 다 배우는 거야.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됐습니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지하철이 두 노선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어떤 지하철이면 요걸 지하철이라자. 지하철이 두 노선이 있고 또 버스가 5노선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걸 버스라고 하자. 버스. 네, 5. 이게 버스 노선입니다. 버스 노선입니다. 자,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냐? A에서 B로 간다는 것은 A에서 지금 B로 가는 거지, 이제?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냐 했잖아. 몇 가지입니까? A에서 B로 간다는 것은 따라해봐. 시작. 말을 자꾸 하세요. A에서 B로 간다는 것은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지?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를 타고 갈 수 있다?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지. 또는 말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A에서 B로 갈 때는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바로 배반 나는 거야. 버스 타고 갈 수 있잖아. 지하철 타고 가는 경우는 몇 가지? 2가지. 버스 타고 가는 건 얼마? 5. 답은 얼마? 7. 아시죠? 자, 여기서 봐.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뭐 또는이라만 전혀 안 나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반은 안 해야 돼. 또는이라는 어떤 말로. A에서 B로 간다는 것은 지하철을 탈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시죠?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가면서 배반은 안 해. 버스를 타고 간다. 아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죠. 알겠습니까? 3번은
여러분들이 3번에 이렇게 좀 들어놔. 순열과, 여러분한테 좀 어려운 말입니다. 순열과 조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상당히 중학교 2학년. 여러분들, 너희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예전 여러분들 선배들 있지. 내가 한글 가르쳤을 때는 거의 다 고등학교식으로 가르쳐줬습니다. 알습니까? 그래서, 알았어요? 한글 쪽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배워놓으면 학교 너희들 중학교 나온 문제는 문제 같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봐. 알았어요? 알았어요? 막 상당히 어려운 문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은 학교 선생님, 너희들 학교 선생님한테 갖다 줘도 수학 선생님들이 쩔쩔매는 문제들은 여러분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한번 두고 보세요. 알았어요? 열심히만 듣는다면 알습니까? 그래서 도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잘 들어놔. 순열과 조합이 딱 있습니다. 순열과 조합이 딱 있는데 순열이란 말 아시죠? 뭐 permutation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고 순자가 나올지 순자 순서를 정해 놓는다는 거 아세요? 순서를 정해 놓고 자리 바꾸면 하는 거야. 무슨 말이죠? 여러분 봐 1, 2, 3하고 3, 2, 1이 순서 바뀌면 이수하고 이수 같니? 다르지? 이 다를 때를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3개 숫자면 무조건 뽑으시오 하면은 1, 2, 3을 뽑거나 3, 2, 1을 뽑거나 무조건 3개 숫자만 무조건 뽑으라 하면 뽑기만 하라 하면은 이거는 조합이야 있어. 그래서 조합을 이렇게 해라. 뽑기. 알았어? 뽑기만 하면 조합이다. 순서를 정해놓고 뽑는 거는 순열이다. 알았어? 뽑되 순서를 정해놓고 뽑는 거는 순열이다. 뽑기만 조합이다. 알았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순서를 정해놓고 뽑는 거를 뭐라고? 순열. 조합은 뭐냐? 그냥 뽑기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봐봐. 한번 보세요. 3번에 봐봐. ABCD 4명의 후보 중에서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 뽑는 거는 순열일까 조합일까? 순열일까 조합일까? 야 봐봐. A, B 뽑고 한번 생각해봐. B, A 뽑는다. 1회 뽑았을 때 얘가 뭐니? 회장, 부회장이잖아. 이 경우는 뭐니? 얘가 회장, 부회장이 다르지? 이렇게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걸 순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대의원 뽑는 건 2명만 AB를 뽑건 B를 뽑건 똑같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조합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공식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순서를 정해놓고 뽑는 거를 P의 N날이라고 하고 조합을 뽑는 걸 C의 N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안 나오는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세요. 순서를 정해놓고 뽑는 방법을 순열, P의 N날이야. 그래서 이 예를 들어가 P의 5의 3이다. 이건 어떻게 한다? 5명 중에서 자 해석을 한다.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 3명을 뽑는데 순서 있게 뽑는 거야. 그러니까 1, 2, 3, 4, 5가 있다. 세 자리 정수를 뽑는 거야. 이런 예가. 그럼 123와 323, 세 개를 뽑는데, 뽑기는 뽑는데, 123와 321 다 다르잖아. 그런 걸 바로 순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5 곱하기 4 곱하기 3, 5보다 작은 거 3개만 쓰라. 그래서 한번 봐볼까? 1, 2, 3, 4, 5, 5개 숫자 중에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들려고 하면 아까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아? 처음에 앞에 오는 건 몇 가지니? 5가지지? 그 한 가지가 정해지면 그 다음 몇 가지니? 곱에 붙이고 생각할 수 있지? 4가지, 3가지잖아? 5, 4, 3이지? 바로 중학교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생각하는 거 똑같은 원리야. 알습니까? 그러면 조합은 뭐냐? 어떻게 계산하느냐? 5명 중에서 대의원 3명을 뽑는다. 5명 중에서 대의원 3명 뽑는다. 이거 어떻게 하냐? 요걸 예를 들면 너희들 힘들 것 같으니까 C에 5에 3을 하자. 그럼 요거는 어떡하니? 요 밑에를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줘. 요 밑에. 알았어? 밑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주고, 위에는 어떡하냐? 5보다 작은 걸 몇 개 쓴다? 3개를 쓴다. 알겠습니까? 그럼 다 같이 자, 이거 한번 해보자. 7에 3은 어떻게 쓴다? 시작!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주면 되지? 위에는 어떻게 한다? 자, 7, 6, 5. 알겠어요? 어떻게 쓰는지 알겠지? 됐지? 자, 그러면 조합은 뽑기인데, 여러분들 거기 한번 보세요. 13번을 한번 봅시다. 13번을 봅시다. 지금 A, B, C, D, E가 있어요. 5개의 점이 있다. 3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잖아. 점이 5개 있는데 삼각형 만들려고 하면 점이 몇 개 필요하니? 점이 몇 개 필요해? 점이 몇 개 필요하니? 3개가 필요하잖아. 3개만 있으면 삼각형을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뽑기만 하면 되지. 아무 3점이나 뽑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걸 바로 조합이야. 5에 얼마? 3. C에 5에 3. 얼마? 3 곱하기 2 곱하기 1
4, 3. 약분하고 2고 5, 2 곱하기 10. 10개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10개 그리기도 만만치 않을 거야.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10개. 하시겠지? 그런데 이게 점이 7개다. 더욱더 힘들어지겠지? 이제?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A, B, C, D 4명의 후배 중에서 1번은 뭐니? 3번에 1번은 바로 순열이지. P 얼마? 4, 2. 4 곱하기 얼마? 3. 12가지입니다. 2번은 바로 요게 1번이죠. 2번은 뭐니? 대표 2명은 조합이지. C에 4에 2. 이건 어떻게 구하더라? 2 곱하기 1이고 여기 얼마? 4 곱하기 3. 약분해야 되는 거 몇 가지? 6가지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3번에 1번이 2번이 해결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태호가 31가지 아이스크림 중에서 한 가지를 사려고 한다. 자, 아몬드가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은 몇 종류? 5가지. 초콜릿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은 4가지다. 태호가 아몬드 또는 초콜릿, 그 또는 줄 끊어야지. 아몬드 또는 초콜릿 뭐니? 아몬드를 고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초콜릿이지. 이건 뭐의 법칙이니? 합의 법칙이지, 이제? 5 더하기 4. 몇 가지? 9가지. 됐습니까? 아까 5번 했죠? 5번 아까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주사위 한 개와 동전 3개를 던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다는 것은 눈이 몇 개 나온다? 1, 2, 3, 4, 5, 6이 주사위가 나오죠, 이제? 동전이 나오는 건 얼마? 동전이 나온 거는 동전 3개를 던진다 했죠. 그럼 동전 3개를 던진다 했어요. 첫 번째 동전은 얼마니? 앞, 뒤. 또 뭐니? 앞, 뒤. 동전 3번 던지니까 앞, 뒤 이래 나올 거 아니야, 자?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지금 2가지 나오고 또 이 한 가지에 대해서 또 2가지 나오지. 이건 뭐의 법칙이니? 곱의 법칙이지. 그러면 얼마? 동전을 던진다. 6가지. 주사위를 던진다. 6가지 나오고 동전이 몇 가지다? 둘.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동전을 10번 던진다 하면 2의 몇 제곱? 10제곱이야. 알겠어요? 주사위를 2번 던진다. 몇 경우가 나올까? 주사위 2번 던지면 몇 가지 경우? 36가지겠지. 주사위 한 가지 돼서 6가지씩 나오잖아. 곱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7번. 서로 다른 2개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온 눈의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 자, 나오는 눈이 홀수가 된다. 야들아. 두 눈을 곱했는데 홀수가 된다는 것은, 홀수가 된다. 두 수를 곱해서 홀수가 된다는 것은 뭐니? 첫 번째 주사위가 있고, 첫 번째야. 첫 번째 주사위가 있고, 두 번째 주사위가 있을 때, 첫 번째 주사위와 두 번째 주사위가 있을 때, 홀수가 된다는 것은 뭐 곱하기 뭐가 홀수니? 홀수 곱하기 홀수만 홀수지. 짝 곱하기 홀도 짝이지. 홀 곱하기 짝도 짝이고 짝도 그렇지. 그러면은 첫 번째 주사위에 홀수가 된다는 것은 홀수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니? 1, 3, 5잖아. 두 번째 주사위도 1, 3, 5잖아. 그럼 홀수가 된다면 이 한 가지에 대해서 몇 가지니? 3가지. 이 한 가지에 대해서 3가지지. 그래서 이거는 뭐의 법칙? 곱의 법칙. 얼마? 9. 알겠습니까? 0, 1, 2, 3, 4, 5. 0과 1, 2, 3, 4, 5. 자, 0, 1, 2, 3, 4, 6개 중에서 2개를 골라 2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2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같은 숫자를 2번 써도 좋다면, 모두 몇 개의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2자리 자연수라는 것은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자꾸 여러분 이런 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해. 3자리 자연수면 여기 3개 그리고. 그러면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경우니? 2자리 자연수가 되려고 하면? 0이 올 수 있니? 못 오지지. 한번 올 수 있는 경우가 뭐니? 1, 2, 3, 4, 5지. 그렇지? 그럼 두 번째는 얼마가 올 수 있니? 그거 봐봐. 중복을 뭐니? 같은 숫자를 2번 써도 좋다 했지. 이런 걸 실은 중복 순열이라고 해. 바로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0, 1, 2 얼마? 3, 4, 5야. 이 한 가지에 대해서 몇 가지니? 한 가지에 대해서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6가지지. 그럼 이건 뭐니? 곱의 법칙이지. 5 곱하기 얼마? 6. 5, 6이 30. 알겠어? 그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 곱의 법칙이다.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 시험은 이게 고등학교 시험 전부 다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 곱의 법칙이다. 이런 걸 이해만 하면 애들이 고등학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해가 안 되니까 한글 문제를 자꾸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에 0, 1, 2, 3 숫자가 4장 카드가 있다.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2자릿수. 자, 요거는 중복을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니? 0, 1, 2, 3 중에서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0, 1, 2, 3 중에서 1, 2, 3만 오잖아.
그렇죠? 1, 2, 3, 5지.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몇 가지니? 예를 들어가 1이 정해졌다면 0, 2, 3이잖아, 이제. 그 한 가지 돼서 세 가지지. 하나, 아까 전에 중복을 허락했으니까 1도 다시 올 수 있으면 이 한 가지, 1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1이 못 오지. 0, 2, 3이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지. 3 곱하기 얼마? 3, 9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번에다가 별표를 쳐주세요. 학교 시험에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9번하고 10번 구별할 때 중복을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 알죠? 9번은 중복을 허락했어. 10번은 중복을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알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12번. 12번 봅시다. 남자 A, B, C가 있습니다. 남자가 A, B, C가 있고, 여자가 D, E, F가 있습니다. 자, 이들 6명 중에 2명의 대표를 선발할 때 적어도 1명의 여자가 선발되는 거. 자, 거기다 적어도가 줄 그어두세요. 적어도 1명의 여자가 선발된다. 자, 적어도 1명이 된다. 적어도 1명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니? 1명이 돼도 되고 2명이 돼도 되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따지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따지면 돼요. 적어도란 말하면 이제 너희들한테 나중에 적어도 배반 사건이 너무 많이 나올 때는 여 사건을 쓴다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조금 힘드는 용어니까 이렇게 적어도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체 6명 중에서 2명만 뽑으면 되지. 이건 뽑기지. 그냥 뽑는다는 거 아니야. 6명, 전체 6명 2명을 뽑는 것 중에서 모두 남자가 나오는 것만 빼버리면, 아시죠? 전체 경우에서 남자 2명을 뽑아버리면 적어도 1명은 여자겠지, 이제? 이건 그러니까 전체 몽땅 2명을 뽑는 거야. 전체 2명은 무조건 뽑는 그런 경우에서 남자 2명만 뽑는 경우만 딱 빼버리면 적어도 1명 여자, 1명 하든 2명 하든 된단 말이야.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는 거야. 아시죠? 그러면 전체 얼마? 6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에서 남자 2명을 뽑는다는 것은 남자 3명 중에서 몇 명을 뽑으면 돼? 2명 보면 바로 남자 2명 뽑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2 곱하기 1, 6 곱하기 5.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2 곱하기 1, 3 곱하기 2. 그래서 3, 5, 15 빼기 얼마? 3. 얼마니? 12가지가 됩니다. 14번. A, B, C, D 4개의 문자가 쓰여있는 카드 중에서 3개를 뽑습니다. C가 뽑힐 경우에 수겠지, 이제? 그치? C는 뭐야? 4명 중에서 3개를 뽑는데, A, B, C, D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C는 무조건 뽑혔지, 이제? C는 뽑혔으니까, 나머지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몇 개만 뽑으면 돼? 2개 뽑는 경우만 따지면 되겠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니?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야 되는데, C가 뽑힐 확률을 했잖아. 뽑힐 경우잖아. C는 무조건 뽑혀버렸지, 이제? 따질 필요 없지? 그럼 나머지 3명 중에서 몇 명만 뽑으면 되니? 2명 뽑으면 되지. 그럼 얼마? 3 곱하기 2. 얼마? 3. 그래서 3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빛을 내는 4개의 전동을 가진 신호등이 있다. 신호로, 자, 빛이, 어떤 이런 A, B, C, D이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 얼마 전에, 고3들 있지. 수능 시리즈의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 이 16번과 그 응용을 해놨어. 전광판 문제로. 그래서 A, B, C, D 있지. 4개의 전등 가진 신호등이 있다. 지난번에 우리 이제 EBS 하고 갔네. 여기서 이제 전광판이 있을 때 2개가 고장났을 때 가로 이게 고등학교에 수능 문제 비슷하게 돌려낸 건데, 이런 것들 잘 해놓으면 나중에 쉬워. 4개의 전등을 가진 신호등이 있다. 이 신호등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법. 자, 신호등이 있다는 것은, 신호를 보내는 것은, 불이 켜지고 안 켜지고, 그러면 이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니? 켜지고 안 켜지고 몇 가지야? 2가지 경우잖아, 자. 여기도 몇 가지니? 만일에 이게, 켜진 경우에 대해서, 그 다음은 뭐니? 켜질 수도 있고 안 켜질 수도 2가지 나오잖아. 이건 곱의 법칙이지. 여기도 몇 가지? 2가지. 2가지 나올 수 있지, 끄지고 켜. 그럼 전부 다 곱하면 총 몇 가지 나오면 2는 4, 2, 4, 8, 16, 16가지지. 근데 그 문제에서 봐봐. 불이 하나도 켜 있을 때를 신호를 한다 했으니까 다 꺼져 있는 건 신호가 아니지. 그래서 빼기 얼마를 하면 되니? 1을 해주면 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거 했죠. 부분집합의 개수 구할 때 여러분 이렇게 했죠.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이라 공식이 왔잖아. 자. 그렇게 공식을 해왔을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하면 돼. A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2가지.
B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두 가지. 확률을 생각하는 거야. C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두 가지. 그래서 2의 세제곱이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8번. 18번. 자, 18번. 3인용의 의자가 있다. 자, 3인용의 의자가 있다. 3인용 의자가 있다. A, B, C, D, E, F. 6명 중 3명이 의자에 앉히려고 한다. A가 반드시 앉게 되는 경우. 자, 여러분 봐. 이것도 봐라. 3명만 어때 3인용 있는데 뭐 순서 정해놓고 앉는 게 아니지. 3명만 그냥 앉히면 되잖아. 자? 그럼 뽑기야, 순열이야? 뽑기지, 이지? 그러니까 6개 중에서 3명을 뽑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니? A가 반드시 앉게 된다 했지. 특정한 A는 반드시 앉는다 했으니까 나머지 몇 개니? 이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가 몇 번이었니? 아까 전에 몇 번이었어? 이거하고 비슷한 게 얼마였니? 14번 문제하고 거의 같은 거네. 5개 중에서 몇 개만 뽑으면 돼? 1개는 이미 뽑으면 되지. A는 무조건 앉는다 했죠. A가 반드시 앉는다니까 5개 중에 몇 개만 뽑으면 돼? 2개만 뽑으면 되지. 그래서 5 곱하기 4. 이건 얼마? 2 곱하기 1이니까. 약분하고 몇 가지? 10가지지. 10번. 경기에 참가한 모든 팀이 다른 팀과 한 번씩 경기를 해서 우승자를 가리는 리그 형식의 농구 시합이 있다. 이 시합에 7개 팀이 참가했다. 단, 총 몇 번의 경기를 하느냐? 야, 경기를 하려고 하면 어떡하니? 두 팀끼리 하지, 그러면 7개 중에서 2개만 먼저 뽑는 방법만 생각하면 되겠지, 이것도 뽑기지. 그래서, 19번은 어떻게 하니? C 얼마니? 7개 팀 중에서 시합을 하려면 두 팀이 해야 되잖아. 두 팀씩 뽑으면 되지. 그런 경기 수를 따지면 되겠지. 그럼 얼마? 7, 6. 약분하고 얼마? 3이니까 21경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